안녕하세요. 널싱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간호사 준비를 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컨텐츠에서는 미국에 오고 싶었던 이유, 제가 준비했던 타임라인 이렇게 조금 심플한 내용들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2년 동안 어떻게 정보를 수집을 했는지 좀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기 전에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일단 다루기 시작하면 내용이 엄청 방대하고요.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객관적인 정보를 다루기보다 제가 실제로 준비하는 입장에 있었을 때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미국 간호사 준비했던 초기에는 정말 막연하고 막막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미국 간호사가 되고 싶기는 한데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할지, 어떤 에이전시를 컨택해야 될지, 미국에 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까지 궁금증 투성이었는데 어떤 분께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조차 몰라서 정말 막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참조를 했던 개개인 간호사 선생님들의 블로그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리스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이웃 추가를 하기 시작한 거는 19년도 한 8월쯤이었어요. 제가 그때가 에이전시 컨택을 마침 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서 꾸준히 주변에 정보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선생님들 블로그를 다 이웃 추가를 하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모든 글을 읽어왔습니다. 이런 블로그를 참조하다 보면은 뭐 객관적인 준비 방법이나 절차도 알게 되지만 그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를 좀 엿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미국 가면은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감을 잡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블로그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페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요. 제가 주로 들어가던 카페는 총 3, 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새로 올라오는 글들은 모조리 다 읽을 정도로 매일 출석 체크를 했던 카페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미국 간호사 선생님들 컨텐츠들을 다 봤었고요.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도 해시태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시태그로 뭐 미국 간호사, 뉴욕 간호사 이런 거 검색하고 거기서 나오는 선생님들 계정도 다 팔로우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절반 이상이 뉴욕 관련 컨텐츠거나 미국 간호사 선생님들 글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몸은 한국에 있었지만 매일 휴대폰을 키면은 보이는 모든 소셜 미디어들이 뉴욕이거나 미국 간호사 컨텐츠였기 때문에 정말 마음만은 이미 미국에 가 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두 번째로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준비하시다 보면은 일단은 엔클렉스도 서류 접수를 하고 비자 스크린, 면허 이전 등등 행정적으로 처리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접수 방법은 네이버에만 검색을 해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보통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좀 예외의 케이스이거나 일이 꼬이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이럴 때는 저는 똑같이 네이버 검색해서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지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서 정보를 얻었고요.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조언을 구했었고 그래도 제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으면 그제서야 현지 기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금 셀프 피드백을 하고 싶은 게 기관에 전화하는 걸 좀 더 빨리 했어야 해요. 왜냐면 정확한 답변은 그 기관만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건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사실 미국에 전화 건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뭐 시간대도 맞춰야 되고 또 국제 전화도 걸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화하면은 바로 받지도 않으니까 1시간씩 기다리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최대한 마지막 일로 좀 미뤘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 미국에 도착해서도 행정적인 절차랑 뭐 문제로 기관에 전화를 걸어야 되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시간씩 뭐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 마음이 부담이 덜해졌어요. 왜냐면은 제 휴대폰으로 바로 그냥 전화를 걸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도 이제는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는 지금부터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연습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릴게요. 어차피 미국 와서도 꾸준히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도 이 방법이 많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조금 더 소극적인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카페에 글을 올리기보다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분들한테 직접 대화를 거세요. 카페에 글을 올려서 불특정 다수한테 정보를 요청하는 것과 1대1로 대화를 걸고 문의를 드리는 거는 정말 다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불쑥불쑥 뭐 블로그에 댓글 달고 쪽지 보내고 채팅 걸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잘 연락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누군가가 그렇게 연락을 온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거든요. 서로 돕고 도우면서 준비하는 거니까 비슷한 길을 준비해본 선생님들께 연락하는 거를 절대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이전시 정보인데요. 이게 사실 가장 막막하고 또 중요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떤 에이전시랑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살게 될 지역이랑 일하게 될 병원, 뭐 시급, 그리고 계약 조건, 그리고 계약 기간까지 모든 방면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이전시 정보를 찾을 때도 저는 우선 처음에는 네이버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한국 에이전시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도 에이전시에 컨택을 해서 계약 조건 같은 거를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한국 에이전시는 일단은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다이렉트 에이전시라는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이게 미국 회사에 제가 직접 연락을 한다는 뜻인데요. 그때만 해도 정말 막연했죠. 미국에 어떻게 연락을 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 회사를 믿고 계약을 해도 되는지부터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서 선생님들이 자주 언급하는 다이렉트 에이전시 위주로 컨택을 했었고요. 그 중에 한 곳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직접 구글에 에이전시 이름을 치고 직접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상세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구글 창을 켜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영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인터내셔널 널스잖아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널스 그리고 찾고 있는 게 뭐 그린카드 스폰서를 해주는 에이전시다. 요거를 그대로 그냥 단어로 쳐보세요. 그러면 구글이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그대로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검색하면은 쭉 여러 가지 에이전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씩 다 눌러보세요. 딱 들어가면은 홈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도 ICU나 NICU, 뭐 ER 이런 부서에서 일해본 간호사들을 뽑고 있고 이 외국인들이 NCLEX와 최소한 1년의 병원 경력이 있다면 그린카드 프로세스를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연락처가 적혀 있어요. 이쪽에 연락을 해보시면 그 다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에이전시에 관해서도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요. 주변 간호사 선생님들께 어떤 에이전시랑 계약했는지 물어봤던 것보다 직접 에이전시와 컨택을 하고 계약 조건을 들어보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이전시라는 곳이 결국은 간호사를 수단으로 해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수속 과정에서 간호사들과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외국인 간호사들이 의뢰 입장에서 이민법과 계약법 등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에이전시 정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에이전시를 계약하든 본인에게 제시된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에이전시는 저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입장인 회사이기 때문에 항상 법적으로 중요한 자료나 법적으로 본인의 대항력을 키울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꼭 잘 보관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민 절차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 정보는 제가 지금까지 얻었던 정보 중에 가장 내용이 방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민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민 변호사랑 또 상담을 했었고요. 뭐 미국 준비하는 카페, 그리고 변호사 홈페이지, 블로그, 그리고 저랑 같은 에이전시와 계약한 선생님들의 단톡방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유튜브나 구글에서도 영어로 저희가 궁금한 내용을 검색을 하면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변호사의 영상이 나오는데요. 한국어로 검색했을 때보다는 영어로 검색하는 게 훨씬 다양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민이라는 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영어로 꼭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궁금했던 건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뭐 DS260을 파일링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서류 추가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거를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요, 영어로 검색했을 때 이제 영어로 미국 변호사들이 댓글을 단 자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보를 많이 얻었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민 과정에서는 궁금증의 50% 이상이 왜 아직도 처리가 안 되냐라는 거거든요. 항상 생각보다 모든 일이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궁금증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에이전시와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SCIS나 MVC에서 일 처리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에이전시 측에서도 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메일로 연락을 자주 하는데 정말 급하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꼭 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에이전시에서 동시에 담당하는 간호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면 에이전시 측에서는 저희만큼이나 저희 케이스에 관심이 있지는 않거든요. 항상 적극적으로 본인 의사 표명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현지인 정보인데요. 이거는 저도 준비하는 과정 거의 막바지 됐을 때부터 노출되었던 정보입니다. 일단 미국으로 출국할 날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임상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유튜브에서 영어로 영상 검색을 해서 공부할 만한 영상을 찾은 다음에 그 영상에 나왔던 임상 영어 표현을 다 같이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유튜브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리저리 검색어를 몇 가지 치다 보면은 꽤 유용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면서 미국 병원에서 업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캠블리라는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IELTS 스피킹 하실 때 원어민과의 회화 연습이 필요한 경우에 많이 쓰는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했던 게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검색창이 있는데요. 여기에 nurse 또는 nurse practitioner라고 검색을 하시면 간호사 출신의 튜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서 nurse practitioner였던 멜리사라는 친구랑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유튜브에서 현지인들 채널도 많이 구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로 미국 간호사 이런 것만 검색을 하다가 점점 영어로 nurse vlog 이렇게 치면은 현지인들도 브이로그 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영상도 많이 보기 시작했고요. 미국인 중에서도 간호사 사이에 유명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동시에 운영하고 계신데요. 인스타그램에서는 간호사들이 레주메 작성하는 방법 또는 병원 인터뷰 준비하는 방법 이런 꿀팁들도 많이 전수를 해주고 있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인스타그램에도 영어로 해시태그 검색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 영어로 뭐 nurse, 뭐 ICU nurse, 뭐 OR nurse 이런 거 검색을 하시면 현지인 계정들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 간호사 준비를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 3가지를 요약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현지에 직접 전화나 연락을 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자기한테 편한 방법을 계속 쓰게 되잖아요. 저도 저번 주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필라델피아에 가면서 맛집을 검색을 해야 됐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네이버에다가 필라델피아 맛집 이렇게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네이버 검색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네이버를 키게 되는데, 미국 현지 정보는 미국 현지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구글에 검색을 하거나 미국에 직접 전화하는 거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하거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시라는 건데요. 에이전시뿐만 아니라 주변 한국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마시고 개인적인 연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꼭 적극적으로 정보를 많이 수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인의 미국 간호사 준비 과정에서 얻은 자료들과 중요한 서류들도 잘 모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본인의 이민 과정이 길어지게 되면서 시간이 좀 흘러서 예전 자료를 뒤져보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서류 정리, 폴더 정리 꼭 해두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미국 간호사로 오게 된 이후에 그 다음 분들에게 정보 제공을 할 때도 훨씬 자세한 정보 제공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의 법적인 서류, 자료, 짜잘한 정보까지 모두 다 정리를 잘 해두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하나 제가 준비해온 미국 간호사 컨텐츠가 끝이 났고요. 다음 컨텐츠에서는 제가 전문 간호사 유학 준비했던 과정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